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3.1절 기념사를 통해 북한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네, 3년 4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과 동시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군사 도발에 대한 우려감도 커졌습니다. 네, 북한의 대남 강원 행보는 또 무엇일까요? 전문가 모시고 북한의 속내와 남북관계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기념사부터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고 북한에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상봉 정례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죠? 예, 직접적으로 한 것은 처음이고요. 예. 일단 원론적으로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자고 네. 한 것은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예. 이번 경우는 그 정례화를 한다는 건 1차 일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했으니까 네. 여기에서 그 작은 신뢰라도 사실은 그 발견한 것이 아닌가. 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자체가 그야말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이 지속적으로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의 그 아픔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정례적인 그런 하나의 그 사업으로 정착을 시키기 위한 그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정례화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좀 더 전향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그 메시지가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대부분 이번 우리 쪽에서 나가신 우리 신청자 80여 명 중에 50% 이상이 80대 이상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이산가족 그 정보 시스템에 이산가족 신청하신 분 12만여 명 중에 이미 5만여 명이 돌아가셨고 네. 7만여 명이 남아 계시는데 이번 같이 한 번에 100명씩 만나는 걸 1년에 한 번씩 한다면 정말 700년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그렇군요. 이건 아예 안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과 같이 해왔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정말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정례화입니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정말 이산가족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도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무게를 두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내놓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제 북한이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신뢰를 쌓아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자기들이 믿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미 훈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하게 이산가족 상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것이 고위급 추가 접촉, 적십자 실무 접촉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동안 북한이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다 이제 거론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역시 우리 정부가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북측의 강한 의지와 북측의 필요도 남측이 성의를 가지고 나와라. 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지요. 예. 연초에 신년사에서 이제 통일 대박 발언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취임 1주년 담화에서는 이제 통일준비연회를 두겠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1년에 이제 그 청와대 통일 드라이브라고 할까요? 계속 그 어떤 단계적으로 어떤 언급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그 통일 문제에 관한 하는 그것은 그 미래의 일로 네. 치부를 하고 예. 지금 그 미래의 일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온적이거나 거의 그 부재 상태에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데 대한 그 아주 그 강한 반성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는 이것이 그 미래의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면한 문제고 그리고 또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이 통일을 실현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한반도에 있어서 우리 동포들의 앞으로 미래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또 출발을 또 하고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이걸 위해서 미래의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오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인 그 준비를 해 나가자. 그리고 또 통일 실현을 하루라도 앞당기자.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그 현실적인 그런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또 여기에서 출발해야
비로소 그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것도 방향성이 설정이 된다. 단순히 남북한의 기능적인 어떤 효과 이런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교류 협력이라든가 지원만 하다 보면은 언젠가 신뢰가 쌓여서 네. 뭐 통일의 기반이 조성될 거다. 이건 너무 한가한 것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정한 통일이라는 목표를 네. 아주 그 시간적으로도 확정을 좀 하고 나름대로 이것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우리 의지와 실질적인 준비를 투여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들 이것은 뭐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그 시적절한 형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네. 들죠. 예. 통일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재의 일이다라고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장상 얘기 드리면은 네. 사실 우리 그 통일연구원이 네. 우리 모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토 중에 이게 있습니다. 통일의 미래. 우리에겐 오늘입니다. 이래 됐습니다. 이제 네. 통일의 미래가 아니고 통일의 오늘, 네. 오늘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네. 나름대로의 그 뜻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게 이제 통일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신뢰가 일단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그때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단 말이죠. 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통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 헌법에 대통령의 책무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하고 또 통일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과거의 이 통일이라고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은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생각을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한때는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기를 자제하도록 네. 요구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통일이야말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네. 또 지금 한반도에 근본적으로 걸려 있는 이 긴장이 고조되고 대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국민의 의지를 결집하자고 하는 차원인데 혹시 북한이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할 때까지만 해도 남북 관계가 훈풍이 불지 않겠느냐. 예. 이제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심지어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는 그 기간 중에도 발사체를 쏘고 또 마지막 막바지 단계에 서해 NLL에서 침범을 하고 네. 지금 이제 엊그제 또 그런 미사일을 쏘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행동이 우리로서는 참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것이 원래 북한의 본 모습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북한이 남북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이제까지 북한의 행태를 보면 정말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하지 않은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남북 관계 개선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역시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고 또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대남 전략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가 이번에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그 이번에 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을 갖다가 크게 이제 어떤 뭐 의도된 도발, 뭐 제한적인 도발 이런 이제 저강도 도발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건가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예, 뭐 그렇죠. 이게 이제 단순히 미사일 시험 발사 그것만 놓고 본다면은 또 뭐 거의 연중 행사처럼 예. 북한도 사실 그 동계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의 그 일환으로 단거리 미사일 그 시험 발사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사실 있죠. 네. 그러나 지금 최근에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북한이 일단 함정을 통해서 NLL 선 자체를 넘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상당한 시간 동안에 머물고 있는 어떤 예. 그런 침범을 했다는 거죠. 네. 그것과 동시에 이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의도된 것이 분명하다. 예. 그럼 의도가 뭘까? 네. 이랬을 때 북한이 항상 이 군사적 수단을 활용할 때는 남북한 관계 개선이거나 뭐 그 와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화가 한창 꽃이 필 때도 북한은 그 군사적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남북한 대화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 주도권을 행사를 하면서 네. 그 대화 자체를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또 자기들이 또 원하는 형태로 이것을 이끌어가기 위함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죠.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항상 말이죠. 남북한 관계 개선 이전에 네. 자기들의 강한 군사력 이것을 우리한테 인식시켜주고 그 위협을 우리한테
그야말로 이제 인식을 시켜줬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 그 기초해서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화를 제의하고 또 그것을 이행해 나가는 그런 패턴의 반복이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럼 앞으로 추가 도발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을까요? 항상 이렇게 보시면 큰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이나 대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손 치더라도 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그 군사적 도발이 없을 것이다. 이래 판단하면 오산입니다. 네. 항상 군사적 도발과 소위 군사적 수단 활용이죠. 네. 이것과 남북한 대화, 이것은 항상 병행적으로 간다. 예. 이렇게 본다면은 앞으로도 역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과정에 있어서도 역시 보다 더 큰 도발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또 이런 저강도 도발과 같은 이런 것을 뭐 동시다발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항상 지니고 있다. 이래 봐요. 예. 화전양면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뭐 네. 이어질 것이라는 이제 예상이신데 지금 저 북한이 동해하고 서해 전방부대 특별 경계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네. 그 경계령, 뭐 예, 추가 도발 가능성을 그렇죠. 엿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제 경계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 한미 키리졸브 연습, 예. 또 폴리글 연습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로 활동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로 활동의 통제는 통상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제 어로 활동을 통제해 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북한이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우리 이제 정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북한이 이번 같은 경우 서해 NLL을 침범하고 미사일을 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우리 한미 연습에 대한 어떤 대응, 예. 무력 시위일 가능성을 이제 가장 크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과 함께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이 1월 달에 중대 제안이라고 하는 것을 내놨단 네네. 말이죠. 그리고 상호 군사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 예. 그러면서 이제 요구한 것이 한미 군사 연습을 중단해라. 네네. 안 되면 연기라도 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건 연례적인 방어 연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시 북한으로서는 만약에 남측이 그런 것들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에 얼마든지 작년과 같은 그 이전과 같은 긴장이 고조되고 충돌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네. 우리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대히 받아들여라라고 네. 하는 그런 요구일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북측이 제기할 사안들에 대해서 남측이 보다 성의 있게 나오지 않으면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성, 그런 시위의 뜻도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 앞으로의 남북 관계 일정을 봤을 때 남북 적십자 접촉이라든지 이런 실무 접촉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정에 어떤 차질을 줄 수 있는 영향도 있을까요? 지금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 오늘 이 3.15 기념사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 조만간 우리 통일부에서 아마 적십자 실무 접촉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예. 지금 이제 가능성을 보면 지금 훈련 일정이 키리졸브 연습은 3월 6일 날 일단 끝나죠. 끝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훈련과 무관하게 했다고 하는 측면을 보면 이 키리졸브 연습 정도가 끝나면 추가적인 이 실무 접촉에는 호응할 가능성도 있는데 네. 한 가지 지금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그 구제역을 지원하겠다고 예. 전통문을 제안을 보냈지만 했죠. 아무런 반응을 안 그렇죠. 보이고 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이 우리가 그런 그 실무 접촉을 제의한다 하더라도 자기들 시간이 좀 끌면서 남측에게 조급증을 좀 최대한 유발시키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파일을 키워나가는 그런 행태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요. 예. 조급증을 키우는 전략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뭔가 좀 더 이렇게 큰 걸 좀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그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 그 구제역 관련돼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랬으면 일반적인 국가들은 일단 이런 것은 자기들의 그 위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정석이죠. 네.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은 선진국들도 받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것을 이제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우리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이건 성에 차지 않는 아주 그 작은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일단 거부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다 더 이제 큰 보상이라든가 큰 지원을 네. 노려서 앞으로 이제 2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이제 실무 회담에서 이 정례화와 관련된 이런 그 대화에서 북한이 원하는
형태의 그 지원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그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북한이 사실 굉장히 그 목말라 하는 것이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 금강산 사업 자체는 지금 원산 지역을 관광 지역으로 굉장히 지금 발달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계선상에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바란다는 거죠. 예. 뭐 이런 것도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더불어 네. 이런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이런 대화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문성무 교수님, 5.24 조치를 뭐 해제를 요구한다든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북한이 오히려 또 역제안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적십자 실무 접촉을 제안했을 때 북측이 아마 적십자 실무 접촉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고위급 접촉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이나 5.24 조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이 적십자 접촉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위급 접촉을 하자고 먼저 선제안해 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오늘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남북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 이 6.15 정신으로 돌아가고 14 합의를 이 준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해 평화라고 하는 것은 14선언에 담겨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중심 속에는 NLL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역시 5.24 조치라고 하는 것은 NLL과 연관이 있고 그 NLL은 역시 천안함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중대 제안에 6.4 합의서를 얘기하고 서해 얘기를 하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5.24 조치 문제가 거론됐을 때 거기에 대한 뭔가 그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에드벌룬 띄우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북한은 그런 문제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7일에 저희도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제 북한에 지난 10월부터 이제 억류돼 있는 그 선교사 김정욱 씨의 외신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고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참 뭐 내용 보면은 뭐 황당한 내용도 있고 국정원의 뭐 지원을 받았다, 뭐 또는 뭐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선교사 한 명이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갔다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김정욱 그 선교사의 외신 기자회견을 이렇게 대내외에 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측면은 그 대내적인 성격도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다 이렇게 해서 남북한 관계 개선의 그 분위기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무슨 또 통일 분위기가 또 오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 체제에 대한 상당히 그 이완적인 어떤 그런 그 상황이 도래될 가능성이 사실 있죠. 뭐 이런 상황에 대한 강한 나름대로의 그 경고라든가 이런 사전 조치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번에 유독 지금 비록 우리가 소위 북한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뭔가 개선해 가고 있는 분위기는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완된 분위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때일수록 오히려 더 체제에 상당히 그 단속해 가면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그 북한 주민들에게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 관계 개선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소위 그 인질 비슷한 그런 작전을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하나의 카드인 이상 앞으로 이제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고위급 회담이라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화에 있어서 이런 소위 그 인질 문제 이것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보상이라든가 또 이런 그 우리 나름대로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짧게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장성택 처형 이후에 2인자로 떠올랐던 최룡해 국장이 감금됐다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직 사실로 확인은 안 됐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뭐 사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역시 나타나야 할 자리에 안 나타나고 있고 또 이 현지 지도하는데 수행하는 횟수가 상당히 또 적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최룡해도 역시 장성택에 이어서 뭔가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에 뭐 그냥 뭐 목이 쉬어라 하고 충성 다짐을 했었던 주인공인데. 그런데 이제
뭐 좀 이상한 점은 있습니다. 네. 그 최룡해가 이제 방금 우리 분장군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예. 사실 그 나타나야 될 곳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이유가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와병증일 수가 있겠다. 예. 사실 뭐 건강 나이가 때문에 그런 많은가요? 것도 있고 예. 하나는 더 뭐냐 하면은 이제 김정은 그 유일 영도 체계가 사실 그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네. 소위 그 북한에서는 태양이 하나다하고 하는 것을 강하게 한 개의 태양의 빛을 강하게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예. 거기에 비교적 나이가 많고 또 후원자와 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가진 최룡해가 지속적으로 계속 그 동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런 소위 최고 지도자의 그 빛이 네. 좀 더 위협을 혼탁해지지 받는다.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서서히 예. 그런 행보를 좀 줄인다 이런 측면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최룡해는 50년생이군요. 65살이군요. 네. 예,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성목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